오늘은 중간정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간정산이라 하면 아파트나 집합건물 또는 그 호실을 사용하셨던 분이 자기가 나가는 시점에 관리비를 정산하는 걸 중간정산이라 합니다. 원래는 정산은 월말이죠. 월말에 고지서를 납부하고 월말 정산한 거를 우리는 이거는 고지서로 내보내서 돈을 받는데 월말까지 이 사람이 그거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산하겠다. 그게 말 그대로 중간 정산인 거죠. 이 시기까지 못 가니까. 그러면 중간 정산할 때는 몇 가지 중간 정산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표로 그리면 중간정산하는 내역서인 관리비.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는 게 중간정산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비 중간정산. 그리고 선수 예치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도 있어요. 다시 용어 설명하면 선수 예치금은 입주 초에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의 운영 초반에 대한 돈을 산출하고 보증금 개념으로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하죠. 이게 계속 가요. 그러다가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까지 갖고 있다가 그 전에 이게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보증금과 개념이 같아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건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연식되면 당연히 부속품이 망가지거나 시설이 손상이 되면 그거를 계획에 따라서 얘는 이때쯤 되면 고칠 거다, 이때쯤 되면 소모가 될 거다라 예측해서 세운 게 장기수선 계획이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안분해서 입주자한테 월별 따박따박 받아서 충당해 놓은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개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서류, 우리가 정산하는 서류 중 이거는 좀 관계를 나눠볼게.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요. 소유자가 또 다른 소유자한테 나는 A라는 소유자가 B라는 소유자의 아파트를 매매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관리비는 중간정산하겠죠. 그 다음에 선수예치금은 줍니다. 선수예치금도 이거를 A라는 분이 납부를 아파트에 했지만 아파트는 그 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A는 누구? B한테 받는 거예요. 이거는 승계 개념이 커요. 그러면 B가 A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선수예치금은 그래서 우리는 영수증을 뽑아줘요. 그래서 얘는 영수증을 뽑아주고 서로 니네끼리 주고받고 하세요. 우리는 관리비만 납부하는 거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유자가 계획에 따라 그 기간에 납부해야 될 걸 납부한 거기 때문에 얘는 끝나요. 근데 두 번째 경우 소유자가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세입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여태까지 나가는 시점, 중간에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관리비를 정산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선수예치금은 소유자가 원래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세입자한테는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세입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왜냐 하면 장기수선 충당금 자체가 건물 유지이죠. 건물 유지에 대한 거는 세입자는 책임이 없어요. 소유자가 납부해야 돼요. 대신 고지서를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고지서를 소유자 한 번, 세입자 한 번, 이래서 한 달치를 장기수선 충당금 고지서 따로 나머지 관리비 따로 이렇게 내진 않죠. 세입자가 그동안 임차하는 기간 동안 장기수선 충당금을 같이 합쳐서 관리비를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았던 기간만큼 장기수선 충당금 따로 정산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계약을 하고 나간다. 그럼 이 사람이 1년치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산출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세입자는 C라고 할게요. 소유자는 A라고. 그러면 소유자가 세입자인 C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건 돌려주고 이거는 C가 내는 거죠. 얘는 C가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번외로 소유자가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전세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관리비 세입자, 소유자 A, B, 세입자 C라고 할게요. 세입자를 낀 상태로 지금 A에서 B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관리비는 중간정산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얘는 세입자는 이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소유자끼만 바뀌면 얘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선수 예치금은 정산합니다. 왜냐하면 A에서 B로 바뀌니까 B가 A한테 넘겨줘야죠. B가 A한테 승계해줘야 돼요. 그리고 장기순 충당금도 정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는 자기가 매매하는 시점, A가 매매하는 시점까지의 장충은 C가 지금 내고 있었던 거를 이 사람 납부했던, C가 냈던 납부했던 걸 얘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B한테 줘요. 주고 A는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순 충당금 정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면 소유자가 소유자한테 정산할 때 관리비, 선수예치금하고 장기순 충당금 정산 안 합니다. 소유자가 세입자가 임기가 다 돼서 세입자를 떠날 때는 관리비하고 장기순 충당금 정산하고 관리비는 당연히 그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내는 건데 문제는 장기순 충당금은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될 금액이어서 이거는 같이 뽑아줘요. 관리비하고 장충 뽑아주고 그리고 소유자가 변하는데 소유자가 세입자 즉 전세나 월세자 세입자를 낀 상태로 매매가 됐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뽑지 않아요. 대신 선수예치금과 장기순 충당금을 뽑아서 선수예치금은 새로운 소유자가 A한테 넘겨주고 장기순 충당금도 A가 이번에는 C가 여태까지 납부했던 장충 금액에 대해서 B한테 주고 떠납니다. 이렇게 중간정산에 대해서 보면 되고 기본 포맷은 이거예요. 포맷은 이건데 여기서 하나 또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고 가는 분들은 회계상 관리비를 납부하면 가수금 처리하죠. 그리고 다음 달에 차감해 줍니다. 기본 포맷은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고 얘는 관리비에 대해서 요거 1번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선수 예치금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승계예요. 장기순환 충당금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않습니다. 서로 승계예요. 이거는 회계 처리 안 하고 승계. 얘도 승계. 부동산에서 좌우에 양쪽에 소유자하고 또는 세입자 정산할 사람 앉혀놓고 서로 계산을 따박따박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연체 세대. 연체 세대나 아니면 경매가 있을 수 있는데 연체 세대인 경우는 요거 납부 금액을 관리비 미납 금액하고 중간 관리비를 다 납부할 때까지 이 사람은 못 나가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에다 미리 얘기해놔야 돼요. 장기 연체다. 무조건 보내면 안 된다. 그럼 부동산에서도 납부하시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돈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이 부동산한테 꼭 얘기해줘요.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가 다 완납하셨습니다. 얘기해야지 정산하게끔. 그리고 경비실에도 얘기해놔야 돼요. 얘는 장기 연체 세대인데 조만간 나갈 것 같다. 갖고 있어라. 그리고 그 중간정산 출력할 때 옵션 중에 그 반출증이라는 양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경비실에 내고 가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좀 걸어 놓을 필요는 있다.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에다가 플러스 경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납부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갑자기 나간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선수예치금에 대해서 승계 개념이 아니라 선수예치금을 미납했던 거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했던 거를 그거를 상대하는 걸로 하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선수예치금을 받아야 돼요. 이 경매는 매우 까다로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얘에 대한 영상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럼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중간정산 개념에 대해서 여기까지입니다.